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자료, 미국 중앙은행 통계 시스템 프레드라고 그러는데요. 프레드는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그래서 한국은행도 에코스라고 우리 데이터 통계 자료를 제공하죠. 그래서 미국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간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주소는 fred.stlouisfed.org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한번 보세요. 이 소개를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한 부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요. 81만 6천 개예요. 81만 6천 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미국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타임 시리즈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앙은행이 자체로 발간하는 통계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107개 소스라 그러죠. 이 소스에는 월드뱅크라든지 OECD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수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차이나 CPI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중국 자료도 여기 쭉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눌러보면은 하나의 데이터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외부로 보면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변수를 다운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에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힌트를 가지고 아래서 좀 웹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서버로 직접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픈 AP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한국은행 것도 있고 그다음에 OECD도 있고 그렇죠? IMF 것도 있고. 근데 방법은 유사한데 좀 명령어들이 모듈이 조금씩 달라서 좀 모듈들에 대한 언어를 조금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R로 가가지고 이 자료는 또 강의실에다 올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미국 중앙은행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방금 전에 보였던 웹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을 이 링크를 여기다 밑에 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자료가 좋은 점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자료도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가서 중국의 CPI를 찾고 싶다 그러면 중국의 통계청 사이트를 가보면은 최근에는 좀 약간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긴 시계열을 받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해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길게 늘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그냥 이 프레드 가가지고 중국 거 뽑아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계열 자료가 아주 예전 기간부터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때로는 미국 중앙은행 사이트 가가지고 중국 자료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게 뭐냐면은 이 프레드 미국 중앙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API로 우리가 R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API 키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API 키를 받아야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받는 방법은 제가 여기 링크를 드렸으니까 요거를 한번 여기 가셔서 여기 보면은 이 request API keys 밑에 request or view your API keys 있죠. 그렇죠? 요걸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새로 계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이거 만든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가지고 만들면은 바로 즉시 API 키가 즉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국 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받으려면 뭘 써야 되냐? FredR이라는 패키지를 써야 돼요. Fred가 뭐죠?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의 약자죠. FredR. 그래서 Fred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받아야 되고,
일단은 그게 설치됐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걸 불러들이면 되는 거죠. 뭐 dplyr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변환하는 데 쓸 거고요. tidyr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구조를 좀 깔끔하게 하는 데 쓸 거고, 패치워크라는 것은 그림 그릴 때 그림의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사용하기 위해서 할 거고요. ggplot 같은 경우는 그 ggplot2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기 위해서는 fredr set key라 해서 받은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제 개인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청해서 이 키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가장 명령어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명령어는 이렇게 몇 개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fredr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패키지스 가보세요. 패키지스 가서 fredr이 무엇이냐, fredr 그럼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그 지구본 같은 표시 있죠. 그러면 여기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예제도 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제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유용한 링크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량 분석 프로그래밍 관련 링크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기 R 패키지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R에서 적용하는 모든 패키지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서 fredr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잠시만요. 자, 그럼 이 fredr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항상 패키지가 있을 때 두 가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요. 뭐냐면 하나는 레퍼런스 매뉴얼이라는 거, 두 번째는 vignet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vignette 같은 경우는 예제 같은 거, 이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 내에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예를 이렇게 좀 드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getting started with fredr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좀 예제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vignette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는 때로는 논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통계 패키지를 어떻게 개발했고, 이 함수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어떤 대표가 되는 그 학술 문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퍼런스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뭐 fredr key, 뭐 캐러고리,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봤을 때 search text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명령어를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예제로 해보면은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검색어는 Fred 시리즈 search text예요. 우리가 시리즈가 그러니까 아이디 같은 거죠, 그렇죠? 텍스트를 하는데 텍스트를 뭘 설치할 거면은 우리는 유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유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서부 중진류가 있고 뭐 브렌트도 있고, 그거는 여기 가서 찾으셔도 돼요. 원래 프레드 홈페이지 가가지고 매니 홈페이지 제가 여기요, 그죠?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검색어를 넣으면 돼요. 오일 프라이스. 그래서 검색어를 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오일과 관련된 거, 브렌트유, 그다음에 쿠싱 오클라호마 이렇게 쭉 돼 있고, 쭉 되다 보니까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 웨스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WTI라고 해서 이게 있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코드가 있다 그랬죠. 이름 옆에 WTI SPLC, 그렇죠? WTI SPLC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변수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요거는 monthly로 돼 있거든요. 프리퀀시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other format이라고 있을 거야 아마. 잠깐만요. 뭐 하여튼 이거 보면은 그 웨스트 텍사스도 일별로 있고 막 이렇게 좀 돼 있죠. 요거 보면은 요거는 데일리 자료로 돼 가지고 일별 자료로 돼 가지고 일별 자료는 DC 오일, WTI, CO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DCI 그렇죠. DC 오일, WTI, CO, DC 오일, WTI, CO 요거를 이제 쓸 건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해서 그 변수명 코드를 찾아서 그냥 우리가 바로 코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아래서는 이제 프레달 시리 서치 텍스트라는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웨스트 텍사스 서부 텍사스 요거만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popularity 인기도 순으로 해가지고 리밋을 10개로 하라. 그래서 최대 한 10개 정도를 먼저 뽑으라는 거죠. 이제 먼저 요것만 먼저 불러드릴게요. 라이브라고 키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유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일별 자료를 뽑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하여튼 유가를 먼저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이 검색 결과를 search oil이라고 저장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search oil을 딱 열어보면은 한 10개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일단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제 데일리로 된 거는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별 자료를 이용해서 월별 자료를 변화시키고 막 그런 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일별 자료로 딱 하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웨스트 텍사스라는 게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그 설명이 무엇인지 타이틀 같은 게 여기 조금 더 늘리면은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서부 중진유 가격 요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요거를 뽑으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서치를 해서 한 10개 정도만 뽑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원하는 게 이게 나왔던 거죠. 그랬을 때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thread r이라는 명령을 써서 그냥 thread r이라는 것은 서치가 아니라 그냥 자료를 다운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read r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시리즈 id는 항상 시리즈 id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서치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자, 그래서 DC5일 WTI CO가 이게 일별 서부 텍사스였으니까 이걸 누르면은 자료를 받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일 데일리라고 저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달은 아주 시스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레그도 없고, 그러니까 시차도 없고 즉각적으로 자료를 잘 이렇게 금방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날짜 여기 보면 1986년 1월부터 일별 자료인데 2022년 2월 22일까지 이게 자료가 쭉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게 쫙 보면은 중간에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같은 휴일인가? 하여튼 뭐 휴일인가 어쨌든 간에 이 자료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하여튼 오일 데일리를 우리가 구해 왔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다시 한번 오일 데일리를 보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자료가 좀 많이 있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value하고 그죠? value하고 date만 있으면 되죠. 날짜와 이 유가의 값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그 deploy에 있는 파이프 오퍼레이터, 그죠? 요거.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죠? 요 두 번째로 이제 파이프 오퍼레이터에서 deploy를 쓰고 select라는 걸 해서 select는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있는 오일 데일리 데이터 중에서 데이트와 밸류 열만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를 왼쪽 오일 데일리에다가 다시 저장해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열이 있죠. 그렇죠? 5개의 열이 있는데 이 명령을 써서 그리고 변수명도 그냥 date value 여기가 유가라고 할 수 있는데 value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취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로 줄어들죠. 근데 뭐냐면 이 value가 무슨 value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유가다, 오일이다 요거를 좀 명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꿔주자는 얘기죠. 첫 번째는 date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value라고 됐던 거를 오일이라고 이름을 바꿔줘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자료가 데이트 오일로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별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월별로밖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료, 월별 자료로만 최소 월별 자료로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별 자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뭐죠? 유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환율, 그렇죠? 환율 같은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변하니까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리,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별로 얻을 수 있는데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는 최소 측정 단위가 월이죠. 그렇죠? 한 달 동안의 물가를 변동 상을 봐서 그걸 다 집계해서 그래서 지수를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될 수는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 단위가 월별이니까 이거를 이제 일별 자료를 월별 자료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조건문을 이용해서 월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이트를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좀 더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데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date2라는 변수를 좀 추가하자. 5일 데일리에. 그래서 5일 데일리 내에 우리 데이트가 있었죠. 그렇죠? 5일 데일리 내에 데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5일 데일리에 있는 데이터2라는 걸로 새로 만들어라. 이 얘기죠. 자, 이거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똑같은 데이트가 데이트2라는 걸로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자, 제가 데이트2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데이트2를 자를 거예요. 잘라서 연, 이어, 월, month, 일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별 자료를 뭐 합산한다거나 변동성을 구해서 변동성을 구한다거나 그걸 작업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데이트2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트2를 그러면 연월일을 어떻게 자를까? 근데 자료를 보시면 구분자가 잘 돼 있죠. 그렇죠? 연월일 구분하는데 각각이 뭘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이펀으로. 그렇죠? 하이펀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separa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separate. 타이드 아래 보면은 separat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일 데일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데이트2라는 거를 세퍼레이트 하자. 자, 보세요. 이 데이트2라는 걸 세퍼레이트 하자. 뭘로? 이게 하나, 둘, 셋으로 분리가 됐죠. 근데 분리했을 때 새로운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year, month, day로 하자는 얘기죠.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타이드 아래 세퍼레이트를 안 쓸 경우에는 구분자가 아까 하이폰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자를 하이폰을 적용해서 각각의 잘라진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이드 R이라는 것 세퍼레이트 명령은 아주 간단해 가지고 그냥 이게 구분하는데 규칙 있잖아요. 그 규칙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뭐 데일리 2에 있는 거를 첫 번째를 이어라고 하고 두 번째를 month라고 세 번째를 데이로 해라. 이런 명령어가 되는 게 separ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뭐냐면은 5일 데일리 자료를 이용하고 그죠?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요 5일 데일리 자료를 이용하고 separate 해라. 무엇을? date2를 연월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해서 각각을 연, 이어, month, day로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왼쪽 원래는 데이트라는 데서 1986년 0102 그죠? 1월 2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트2를 아까 세퍼레이트 명령어 쓰니까 1986 1월 01월 02일 이렇게 해서 month, year, month, day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일별 자료를 어떻게 월별 자료로 변환을 시킬까요? 이렇게 일별된 거는. 자, 여기서 간단한 거, 중요한 거는 빈도수가 높은 거를 빈도수가 적은 걸로 변환시키는 건 쉬워요. 그렇죠? 일별 자료를 월별 자료로 변환시키는 건 쉬워요. 그렇죠? 왜? 그냥 다 합치거나 또는 평균을 구하거나 또는 마지막 날 자료만 쓰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든 그 일별 자료를 월별 자료로 변환시키는 거 쉽죠. 그런데 기준은 뭐냐면은 같은 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월 자료를 어떻게 만들죠? 1월도 1986년 1월 있고 1987년 1월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연도 1986년에서 동일한 1월, 그렇죠? 동일한 연도 동일한 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개별 일별 자료를 합산해라 평균해라 이렇게 명령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명령어를 좀 쓰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 일별을 월별로 변환하는 작업은 아직 안 하고요. 일단은 그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연월일을 분리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정책금리를 한번 어떻게 찾나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레달 시리즈 search text라는 명령어를 써서 뭘 우리가 찾을 거냐면은 Federal Funds Rate. 그래서 미국의 정책금리죠. 연방기금금리.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인기도 순으로 정렬을 하고 최대 10개까지만 검색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search int라는 데 저장을 시키면요. 여기 search interest rate. 그렇죠? 요거 보면은 쭉 변수가 나오죠. 데일리도 꽤 있고요. 그렇죠? 근데 쭉 먼저 보더라도 effective Fed Funds Rate이라는 것도 있고 Fed Funds Effective Rate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일 수 있는데 일별자료가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DFF가 나을까? EFF가 나을까요? Fed Funds Effective Rate. 뭐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한번 여기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홈페이지 예를 들면은 Federal Funds Rate 데일리 자료고요. 저는 여기 두 개가 약간 충돌이 나는 게 있는데 여기는 Federal Funds Effective Rate이고 여기는 잠깐만요. monthly.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Effective Fed Funds Rate 이게 데일리 자료고 데일리 자료를 켜서 한번 이걸 한번 써볼게요. 뭐 근데 DFF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DFF Fed Funds Effective DFF 데일리 7일물에 대한 일별 자료. DFF를 써볼게요. DFF로. 자,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시리즈가 나왔고 여기 코드가 이제 DFF 일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DFF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 보면은 1954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이 시리즈의 역사는 좀 많이 오래돼 있구나, 그렇죠?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보니까 여기 뭐 리얼타임 스타트라든지 리얼타임 엔드라든지 시리즈 아이디 같은 거는 그냥 없애도 되죠. 데이터하고 밸류, 그다음에 밸류 값을 밸류에 있는 변수명을 그냥
Fed Funds Rate라고 정의를 하면 되니까 요 두 개만 선택해 보죠. 데이트하고 value. 뭘 이용해서 select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렇죠? 그래서 int daily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든지 테이블이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date와 value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해서 int daily에다가 저장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두 개를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 value가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니까 이 value를 우리가 Fed Funds Rate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names 그 int daily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열들의 값들을 그냥 date FFR로 바꿔주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date FFR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 date2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자는 얘기죠. 왜냐면 연어리를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int date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date를 하나 추가로 date2라는 걸로 새로 추가해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date2가 추가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했었죠? 우리가 일별자료를 원별자료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연어리를 좀 쪼개보자. 무엇을 이용해서? separate tidy 아래에 있는 separate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아까 원래 date2라는 게 없어지고 이것이 이제 연, 월, 일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렇죠? 오케이. 주가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많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보셨듯이 한국은행에서처럼 이 프레드 데이터베이스는 시리즈 하나 단위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S&P도 비슷하게 이제 S&P 500 그렇죠?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설치 스탁이라고 저장했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S&P 500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S&P 500이 이제 주가로 세 번째죠. 여기 데일리로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S&P 케이스 실러 US National Home Price Index 있죠. 요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지수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수를 많이 사용하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P500이라는 코드가 아이디가 있고요. 요것이 S&P 500 주가를 나타내는구나. 그렇죠? 일별 자료고.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참고로 그 미국의 주가 지수 사용하는 게 중에서 뭐를 많이 쓰냐 이렇게 하면은 뭐 다우존스라고 들어봤죠. 근데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는 몇십 개밖에 안 돼요. 근데 S&P 같은 가들로 500개 정도를 말 그대로 500개를 하니까 좀 더 대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SP500이라는 것이 S&P 500의 아이디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드 R이라는 명령을 써서 그걸 다운로드 받고 그걸 스탁 데일리라고 저장하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의 프레드 R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빠르죠. 명령어 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이슈가 있죠. 너무 불필요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거죠? 데이터하고 밸류만 선택하자. 그죠? 그 명령어를 어떻게 한다? deploy 아래 select 그죠? 열 중에서 요 지정한 두 개만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탁 데일리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파이프 오퍼레이터 파이프 왜 쓸까? 파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M 그죠? 컨트롤 시프트 M 여러분 써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M 이렇게 하면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되거든요. 이거는 넘겨준다는 의미잖아요. 이걸 쓰는 건 뭐냐면요. 이걸 쓰지 않으면은 스탁 데일리가 하나의 변수가 아니죠. 스탁 데일리는 뭐였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걸 지정 안 하면 요 값을 하나씩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톡 데일리 하고 여기서 데이트 막 요런 식으로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변수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를 하나씩 다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쓰면요. 이 스택 데일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안 쓰면은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변수명을 하나하나 뽑아서 서브로 이렇게 지정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 쓰는 게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데이트 밸류를 사용하자. 그럼 스탁 데일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밸류만 남아 있죠. 근데 밸류라는 값, 이 값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죠. 이게 스탁이니까 여기다 S&P 5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SP라고 하자. S&P의 약자인 SP를 지정해 주자. 그러면은 스탁 데일리라는 게 이렇게 두 개로 잘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별 자료를 그게 일별 자료만 쓸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세 개의 일별 자료를 여기다 머지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관측치가 없는 것들은 좀 삭제해줘서 아주 이쁘게 나이스한 사각형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별 자료를 월별 자료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트라는 거에서 연어리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데이트2라는 것을 데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고요. 그렇죠? 데이트2라는 하나 해놓고 데이트2를 연어리로 분리시키자. 어떻게? tidyR에 separate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year, 두 번째 거는 month, 그다음에 day로 만들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렇죠? 자, 그 일별 자료인 유가, 금리, 주가를 합쳐보죠. 근데 보면은 금리는 언제부터 있죠? 1954년부터 자료가 있죠. 이제 최초 단위가 1954년 7월이죠. 그렇죠? 금리는 유가는 어디 있죠? 1986년부터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탁은 어떻게 됐죠? 2012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머지시키고 합치고 이제 불필요한 자료 없애면은 결국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주가 기간.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좀 맞춰질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지라는 걸 명령해서 그러니까 일별 금리와 일별 유가를 머지를 하고 그리고 넘겨서 여기다가 스탁 데일리를 추가로 머지를 시켜라. 원래는 머지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지를 하는 기준이 원래는 뭐였죠? 암묵적으로 같은 데이트에 자료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데이트라는 게 공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개 아까 보셨을 때 보면은 여기 뭐 있어요? 스탁에는 데이트하고 SP가 있죠. 자료가. 그다음에 아까 금리에는 뭐 있어요? 데이트하고 FFR 있죠. 그다음에 오일에는 뭐가 있어요? 변수가 데이트하고 오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지 하라 그러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이 세 변수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데이트니까 데이트로 머지를 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금리, 유가, 주가를 일별 자료를 다 머지를 시켜서 머지드 데일리라고 우리가 저장을 하자. 자, 그럼 머지드 데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머지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없는 자료도 여기 없는 자료가 몇 개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머지를 시켰을 때 2012년 기준으로 스탁 데일리가 2012년부터 이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중간에도 좀 없는 게 있더라. 그래서 없는 것들은 삭제를 시켜라.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머지드 데일리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없는 자료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일별 자료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말이 있거나 공휴일 있거나 그랬을 때 보면은 일부 자료는 그 자료를 리포트 안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휴일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좀 없애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머지드 데일리를 이용하는데 이 머지드 데일리 그 다음에 꺽쇠 표현이요. 이런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원소를 나타내요. 그죠?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첫 번째는 행을 나타내는 거고 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행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행으로 찾아가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머지드 컴플릿 케이스 했으니까 그죠? 행 중에서 머지드 데일리에 있는 행 중에서 컴플릿 케이스 이 각 행에 모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선택을 하자. 자, 이런 명령을 뭐 여러 번 썼죠. 검색했을 때 다른 동영상에서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머지드 데일리에 보면은 빈 칸이 없어요. 행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요 FFR51 SP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일별 자료를 그냥 일별 자료로서 이용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근데 다만 우리가 월별 자료를 이거를 일별 자료를 월별 변환해 가지고 월별 자료들 간에 또 추가해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일별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R로 데이터를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 사이트 보면 일별 자료로도 있고 월별 자료로도 있고 분기별 자료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월별 자료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일별 자료를 이용해서 월별 자료에 없는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의 주가 평균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걸 해서 그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 어땠는지 이것도 사실은 일별 자료를 이용해서 월 변동성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머지드 이제 일별 자료를 머지드 데일리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여기 좀 열어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월별 자료로 변환시키자는 얘기죠. 자,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월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동일한 년, 동일한 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년, 동일한 월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 해당되는 것을 평균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 막 이렇게 명령을 쓰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은 그룹 바이라는 명령을 써요. 그래서 머지드 먼슬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작업해서 왼쪽에 머지드 먼슬리라고 저장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무슨 자료를 이용하느냐? 머지드 데일리 자료를 이용하는데 파이프 오퍼레에 넘겨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그룹으로 좀 해라. 그래서 동일한 년, 동일한 월에 대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M51이라는 것은 오일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유가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동일한 연도, 동일한 월에 해당되는 것들끼리만.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 2080년 1월이면 1월에 있는 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해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MINT라는 것도 그냥 그 금리의 평균 그러니까 뭐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평균 이런 거를 딱딱 구하라는 거고요. 그다음 주가 같은 경우도 M스탁도 주가의 평균을 구하라. 그죠? 동일한 연월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면 S 볼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서머라이즈라는 게 뭐지? 이게 디플라이 아래 있는 건데 모를 경우에는 그냥 헬프 가서 서머라이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예전 서머라이즈 같은 경우는 뭐더 민을 SD 이런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 가서 뭐 디플라이알 같은 데서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디플라이알 예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머지드 먼슬리를 한번 볼게요. 자, 데일리하고 보면은 2012년 2월 27, 28일 이렇게 됐고 요게 그냥 2월로 나오고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렇게 했던 자료가 그냥 2월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게 월별 자료로 정리가 됐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별 자료를 구했던 유가, 금리, 그다음에 뭐였죠? 주가, 그죠? 요거가 이제 월별 자료로 변환된 거죠. 자, 이제는 월별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미국 산업 생산 자료와
CPI는 아니고 미국 산업 생산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월별 자료. 그래서 산업 생산이라는 것도 최소 단위가 측정 단위가 월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Search IP Industrial Production의 약자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있죠. 보면은 토탈 인덱스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monthly구나, 그죠? 실제로 본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덱스로 돼 있고 계절 조정된 거구나, 그렇죠? 좋네. 산업 생산 계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된 자료를 쓰죠.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IND 프로라는 게 산업 생산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 시리즈를 불러오자. 프레드라는 명령을 쓰면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명령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IP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빨리 되죠. 이 프레다는 상당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IP를 보니까 쭉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하고 밸류만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일별자로 했던 것처럼 우리 파이프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IP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와 밸류만 선택하자. 그죠? 이 명령어였죠? 그다음에 이름을 IP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하고 밸류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이걸 데이트하고 이게 뭐였죠?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니까 IP로 바꿔주자.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주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데이터 IP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것도 데이트도 하나 추가로 데이트2라는 거 만들어서 연어리로 좀 똑같이 분리시켜주자. 이거 왜 하냐면은 일별 자료도 이렇게 분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나중에 머지 시킬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IP라는 것도 산업 생산이라는 것도 데이트 IP 이어먼트 데이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머지를 하라는 얘기죠. 기존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였냐면은 일별 자료를 월별로 변환했던 데이터가 머지드 먼슬리였죠. 그렇죠? 머지드 먼슬리 여기서 오일 금리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 IP하고 이렇게 붙이자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머지드 먼슬리하고 IP를 붙여서 올이라고 저장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기존에 있던 그 유가, 금리, 주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IP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그렇죠? 산업 생산이 그 해당 월이 넣어졌죠. 그렇죠?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2012년 2월부터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데이터 구조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합쳤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STR, 스트럭처라는 게 어떤 보죠, 그렇죠? 딱 이렇게 보니까 이어라는 것은 문자로 돼 있고 먼스라는 것도 문자로 인식이 되고 유가, 금리, 주가, S4, 그죠?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 이런 거 다 이렇게 숫자로 잘 돼 있고 산업 생산도 숫자로 잘 인식이 돼 있고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 포맷에서 잘 돼 있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올이라는 이거를 이제 그 시계열 자료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TS라는 명령어를 쓸게요. 타임 시리즈의 약자인데, 근데 우리가 올이라는 것을 TS로 만들 건데 시작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냥 뭐 데이트를 일자가 자료 있는 데이트를 명시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보면은
이 올이라는 거 보니까 1912년 2월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월별 자료죠. 2, 3, 4, 5, 6, 7, 8.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시작 기간은 뭐냐면은 1912년, 2월. 그쵸? 이렇게 돼 있고 2라고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데 프리퀀시는 10이다. 11은 뭐냐면은 1년 단위로 프리퀀시를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10이면은 월별 자료구나. 그쵸?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연도 자료는 프리퀀시가 1이고 분기는 1년에 분기가 4개 있으니까 4를 지정하면 되는 거고 월은 1년에 12개 있으니까 12를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계열로 자료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자료를 어떻게 뽑냐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MTS로 변환되어 있죠. 이게 매트릭스처럼 되어 있어요. 매트릭스처럼.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러면 DB에서 열을 불러올 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all 같은 경우 예를 들면 all 에서 뭐 변수명 으로 이게 달러 표시를 사용해요. 달러 표시를.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열을 지정해야 되는 거죠. 열.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을 때 컴플릿 케이스 같을 때도 이 커마를 썼었죠. 이게 뭐냐면은 이 꺽쇠를 썼을 때 여기 앞에는 행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의 다 자료는 됐어요. 그다음에 시계열 자료를 이렇게 했던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시계열 분석할 때는 이 변수들을 시계열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볼게요. 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열이 몇 번째인지 한번 보죠. 5일 같은 경우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오토플러스라는 것은 시계열 자료를 이제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x축은 시간, y축은 값을 하는데 이 올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 중에서 세 번째 열을 자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세 번째 열이 뭐였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 이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month, 세 번째가 M5일이었죠. 그 5일 같은 경우 이 세 번째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5일이라고 y랩을 지정하자. y 값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네. 에러가 났던 게 뭐냐면 오토플랫이라는 것이 GG45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올 이거 보면은 올이라는 게 세 번째 보는 게 5일가 유가가 들어있죠. M5일 그렇죠? 이 세 번째를 세 번째 열 그렇죠? 열을 그리는데 그 이름을 5일이라고 하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P1이라고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P1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5일 유가 이렇게 변환되는 게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MINT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금리 월 비금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P2라고 저장을 하자. 그래서 이 P2도 그냥 눌러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금리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S&P 5가
몇 번째 열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MS 스탁 있죠? 그래서 이게 평균 월 평균 주가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를 이제 P3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P3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생산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있죠, 그렇죠? 여덟 번째 이걸 해서 산업 생산을 그냥 IP라고 저장하자, 그렇죠? 그래서 또 P4 그려보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 그림을 이렇게 각각을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줌을 누르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저장하는 방법이 이 Save Image As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또는 뭐 어디 파일에다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Save Image As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거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양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줌 눌러가지고요. 줌 눌러가지고 다양하게 그림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줌을 눌러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크기를 변화시키고 가로 세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서 그림은 물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선호에 맞게 가로 세로를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아래는 패치워크라는 이게 패치워크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행렬처럼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냐 수직선 같은 경우는요 열을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슬래시는 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P1, P2, P3, P4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그냥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림을 그냥 어떤 논문이라든지 여러분들 보고서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좀 하나씩 하면 좀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 시리즈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뭐 이거를 묶어서 행렬처럼 해서 하나의 그림에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지금 그렸던 게 하나의 그림에 다 들어갔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촘촘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줌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오일 프라이스라고 하고 왜냐면 특히나 이제 글자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IP라는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S&P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림에 이 설명하는 게 너무 이렇게 설명이 넘어가죠. 그 그림을.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좀 크게 띄우면은 예를 아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글자들이 막 깨지잖아요, 그죠? 이 줌을 눌러가지고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이쁘게 글자들이 안 겹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줌을 눌러서 가로 세로 여러분들이 조정해주면은 그림이 이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 Save Image As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패치워크라는 게 좀 이게 좀 그래서 그림을 붙이고 행렬 형태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추가시키는 데 있어서 패치워크가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요 가로는 뭐냐면은 가로를 하나의 셀로 그러니까 하나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P1, P2를 나누고 그러니까 요 명령 P1, P2는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은 P1이 뭐였죠?
오일 프라이스였죠. 잠깐만요. 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P1이 오일이었죠. P1이 P2가 뭐였죠? P2가 Fed Funds Rate였죠. 금리. P3가 S&P 500였죠. P4가 뭐였죠? Industrial Projection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배치가 되는 거 뭐냐면 P1/P2였죠. P2. 그러니까 이 P1, P2는 뭐냐면 이 슬래시는 이 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P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P2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 있었죠. 수직. 요거는 나눠라. 나눠라. 그렇죠? 그다음에 P3, P4는 스탁 프라이스죠. 요거였고 P3는 P4는 요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나눠져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밑에 조금 더 추가했어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행이 몇이고 열이 몇 개인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행 구분은 이 수직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열 구분. 그래서 이 그림의 열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행은 몇이죠? 행은 슬래시가 보이는 거 보면은 행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열은 3개, 행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행에는 뭐냐면 이 열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로로 돼 있으니까 첫 번째 행에는 이게 다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는 요거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보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 행이 몇 개죠? 열이 몇 개죠? 열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였죠? 요거. 그러니까 열은 2개예요. 근데 열은 2개인데 12개 내에서도 하나는 요걸로 나눠주고 하나는 요걸로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인데 열은 3개인데 행은 2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P1, P2, P3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행에는 P4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P1, P2, P3는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행에는 P4가 이렇게 쭉 돌아가. 그렇죠? 때로는 그런 거죠. 똑같은 그림의 규격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4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자, 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가로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는. 그래서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요 세 번째는 열은 2개인데 첫 번째 열은 요걸 3개로 나누라는 얘기죠. P1, P2, P3. 그 얘기 뭐냐면은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은 P1, P2, P3는 가로니까 일단은 그 같은 거에서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P4는 두 번째 열인데 이거는 P4 하나 있으니까 이걸 하나만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명령어를 쓰면은 요런 그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글씨가 너무 깨지고 이거 좀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 줌 눌러서 그렇죠? 줌을 눌러서 여러분들 사이즈를 입맛에 맞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 깨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ave Image As 이렇게 해서 다른 그림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 중앙은행 프레드 R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얘기를 했고요. 이와 덧붙여서 자료를 변환시키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